10월의 하늘. 임완숙. 시인 미대 동창 문인의 고문. 하늘이 푸르고 대기가 청명한 날, 논뚝길을 걸어 호숫가에 이르면 흰 구름 한 송이 맑은 거울 속에서 국화 향기로 반긴다. 호수 속 작은 섬 숲에는 여름 내에 하얗게 앉아있던 백로들 모두 떠나고 미처 따라가지 못한 서너 마리 푸른 소나무에 하얀 꽃처럼 날개를 젓고 있다. 천천히 호수 둘레길을 건너라면 가만히 이마를 어루만지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마음은 고요한 호수가 된다.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는 알 수 없는 저 깊은 호수에 대해 생각한다. 펼치면 우주를 감싸고도 남을 만큼 넓고, 좁히면 바늘 꽂을 자리도 없게 되는 그 마음 자리를 우리 인간 누구나가 똑같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이리라. 150만 밖에 안 되는 몽골 인구로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하고 지배한 칭기스칸의 유명한 일화가 생각난다. 칭기스칸의 일대기를 읽으며 나에게는 가장 가슴 아프고 인상 깊었던 칭기스칸과 매 이야기이다. 칭기스칸은 사냥을 나갈 때마다 매를 데리고 다녔고 매를 사랑하여 마치 친구처럼 여기며 길렀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매를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자신은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 한참 달리다 샘물을 찾았지만 가뭄으로 샘물은 말라 있었다. 천천히 둘러보니 계곡 위에 바위 틈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보였다. 허겁지겁 달려간 그는 쪽박으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을 받았다. 이었고 쪽박에 물이 차서 그 물을 마시려는 순간 난데없이 바람 소리와 함께 자신의 매가 날아와 그의 손을 쳐서 물을 쏟아버렸다. 그는 떨어진 쪽박을 주워 다시 물을 받았다. 이었고 바가지에 반쯤 찬 물을 입을 대리는데 또 매가 날아와 쪽박을 치고 달아났다. 화가 난 그는 매를 눌러봤지만 다음뿐 물마저 매가 엎질러 버렸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그는 화살을 뽑아 매를 쏘아 죽여버렸다. 화를 가라앉힌 그가 물 엉덩이를 찾아 바위 위에 올라갔는데 물 엉덩이에는 커다란 독사가 한 마리 죽어 있었다. 그때서야 사랑하는 매가 자신을 살리려고 한 행동임을 알고 그는 크게 탄식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자제력을 잃고 순간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일생 자신과의 이 약속을 지켰다. 그것이 그 광대한 대륙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었던 것이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제력을 기르는 일, 나는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제력을 기른다는 것은 화를 다스리는 힘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당하든 화를 내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여 자연 화가 누그러지기도 하고 용서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역지사지를 하다 보면 화낼 일도 점차 줄어들고 종당에는 매사에 웃어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으니 곧 행복과 통하는 길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좌우된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분노 조절 장애, 막무가내로 화를 참지 못해 불특정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 공부가 아닐까 싶다. 한 마음 바꾸면 가시방석 같은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가 되는 길이니 말이다. 이처럼 맑고 향기로운 10월 하늘 아래에서는 꽃자리를 찾는 내 내면의 여행을 떠나 깊이 마음 공부에 빠지고 싶다. 성주 괴공 생주 이멸하는 그 무상한 윤회의 바퀴를 소멸과 그 너머 부활의 봄을 찬탄하고 싶다. 문득 전도서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모든 육신은 들의 풀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리니 호수 속 작은 섬 푸른 소나무에 앉아있던 백로들이 일제히 나래를 활짝 펴고 눈부시게 날아오릅니다.